네, 반갑습니다. 이우상입니다. 우리 참 하모 예쁘죠? 네. 이 지역 문화관광 현안 그리고 재단의 역할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죠. 근데 실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을 접근할 때 반드시 그 속에 개념을 뚫고 그게 뭔가를 파악하고 나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선 관광의 중요한 개념인 광국지광 이용 비노왕이라는 말, 거기서 우리는 관광이란 말이 나왔고 그 관광을 해석하면 그야말로 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관광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고요. 관광객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행하고 진행자님 이거 좀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안 됩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저하고는 1m 거리 이상이니까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그 관자를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저게 뭘로 구성되어 있죠? 황새관자에 볼 관자입니다. 일반 여행객하고 관광객이 다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일반 여행객은 그냥 우리가 관광객 하게 되면 여행객 하게 되면 적어도 자기 지역에서 30km 이상 떠나면 우리는 여행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행객은 그냥 쉽게 갔다 오는 사람들이 여행객이에요. 두 분 다 똑같은 조건은 하나 붙죠.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기에서 보면은 황새는 높은 데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항상 넓게 보면서 뭔가 물고기 하나 잡기 위해서 아주 그냥 집중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관광이 다른 거죠. 저 뜻의 근본적인 개념은 광국지광, 나라의 빛을 본 사람만이 이영빈왕, 왕에게 최측근으로 다가갈 수 있다.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광국지광한 사람만이 지금 세대로 보면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사고의 균형을 만든 게 바로 이 관광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문화관광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WTO의 정의인데요. 문화적 동기를 강조합니다. 그건 뭐냐? 문화적 동기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역사, 우리가 문화라고 표현하는 어떤 가치 있는 역사적인 그런 예술, 이런 것들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축제라는 거죠.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동하는 사람,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문화관광의 관광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저는 꼭 문화라는 어떤 예술과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자기의 인생적 가치관을 이런 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이 바로 또한 문화관광의 개념이죠. 그렇다면 문화관광재단은 뭐 할 건가? 바로 이분들의 욕구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지방분권 자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중앙에 꽉 잡고 있어가지고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했던 거를 이제는 지방이 원하는 걸로 풀어주자라는 거죠. 이건 문화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농식품 정책 모든 쪽에 지금 지방분권이 형성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문화관광재단은, 그리고 특히 지역문화관광재단은 이 다양성화, 문화가 다양화되고 이런 시대에서 중앙에서 컨트롤 못하고 중앙에서 직접 찾아내지 못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과연 문화의 그게는 뭘까? 그 지역 주민 더 잘 알잖아요. 이걸 또 지역에서 행정에서 못하기 때문에 바로 거버넌스 형식의 문화단체 예술분들 여러 가지 관계 모여서 우리 지역의 문화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고 미래를 정책을 이렇게 입안해야겠다. 이게 현재 우리에 필요한 것이다. 이게 바로 거버넌스죠. 이런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지역문화관광재단의 존재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주문화관광재단을
뭐 저도 뭐 들락날락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나눠봤습니다만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뭘까요? 홈페이지죠. 예, 홈페이지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전도 했고 미션도 있고 핵심 가치도 설정해 놓고 여러 가지 무슨 일을 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를 보니까 다시 또 내부적인 자료를 얻어 보니까 지금 현재 정책기획팀, 지역문화팀, 관광축제팀, 그 다음에 창의도시팀, 여기에 또 한 팀이 더 있죠. 뭐냐면 문화도시에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또 팀들이 있고요. 물론 행정지원팀은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알지만은 몇 안 되는 직원들이 수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우선 1년 됨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무게감을 느끼면서 갈 수밖에 없죠. 왜? 이 직원 가지고 이익을 찾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유 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우리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이 안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우선 이게 변화하고 더 발전하려면 이 조직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단체와 뭐 관광 기타 관련된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머리에 맞다고 진짜 필요한 게 뭘 보완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해나가게 되겠고요.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은 현재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위탁 사업. 예.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게 후원 및 수익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우리들이 의논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문화재단이 독립하려면은 제일 뭐 전부 다 우리가 다 뭐 외치죠. 이렇게 하고 결국 어디서 부딪히나요? 우리 여기 축제팀장도 와 계시지만 지역 축제 한번 바꿔보자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디서 부딪히나요? 전부 예산에서 부딪힙니다. 문화관광재단 열심히 해보고 뭔가 나중에 예산에 다 부딪혀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시에서 우리 의원들이 허가해 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활동의 폭이 좁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1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좀 더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재단이고 진짜 제 역할을 하려면 뭘 해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논의하면서 이 분야를 개선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특히 문화관광재단의 홈페이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 문화관광 예술, 특히 예술 분야에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들어가 보면 솔직히 죄송합니다만은 참고할 자료들이 몇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 요 보면 문화가 있는 날 일상의 순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위에는 탁 뭐라고 돼 있을까요? 문화 창의 도시 할 때 앞에 뭐가 들어가요? 공예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예하고 민속 예술인데 보면 여기 나오는 공예는 없어요.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에서 외국어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외국어에 대한 자료들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제가 쭉 보면서 그걸 했습니다만은 이 밑에 쭉이 들어가는 각 여러 기관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뭐냐면 소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와 소통이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 뭘까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공모사업에도 따올 수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그런 것들이 저 밑에 있는 기관들에서 쭉 나와요. 저 더 많이 달아줘야 됩니다. 더 많이 달아주고 우리 민간인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알죠? 문화재단이 잘 알고 있어요. 정책기반, 공모사업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지금 공모사업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걸 누가 먼저 빨리 보고 제대로 접근해서 파느냐, 그 사업을 따오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큰 그림은 진주시에서 다 해서 놓치지 않고 받아오고 있죠. 그렇지만 작은 예술단체들이 참여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아직도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우리 진주시가 갖고 있는 이걸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를 해서 쭉 분석을 해봤는데 진주시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 2019년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모습들을 이렇게 자료를 해놔봤습니다. 해놔봤을 때 진주는 체류형, 휴식형, 체험형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 그나마 경상남도 전체 평균에 비하면 약간 상위권에 속하지만 평균을 상회하지만 아직까지도 숙박관광객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자, 자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밤의 문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서 잘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경관 조명을 해서 많이 해서 지금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도 더 특히 야간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의 공연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밤 되면 닫혀버리잖아요. 그리고 관광객 속출 지역이 어디냐? 우리는 해외 많이 다른 데 홍보하러 열심히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 지역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접근할 때 제일 강한 게 접근성을 따져요. 뭐냐? 고속도로 교통편이죠. 자, 그러면 쭉 내려오면 어디입니까? 대전이에요. 위에 대전이 있는데 우리는 대전에서 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대전 사람들 어디로 많이 갈까요? 예, 전라도로 많이 갑니다. 그쪽이 더 가까워요. 자, 우리 이 경남, 특히 서부 경남 지역은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왜 그 차밀리면서도 강원도로 갈까요? 동해안이 있고 설악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리산이 있고 남해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다가 큰 차이를 이룹니다. 뭘까요? 하나는 광활한 바다고 하나는 섬들로 막혀 있는 바다입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이나 도시 사람들은 광활한 바다를 보고 싶어 하고 그쪽을 가길 원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갖고 있는 남해안 쪽과 섬의 문화를 더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분야에서 우리 진주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성격, 도시 관광의 성격, 그 다음에 남해안에 갖고 있는 섬의 문화의 성격 이런 것들을 같이 어우러지면서 우선 주변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진주시에 관심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대 방문객 수는 20대, 50대 이렇게 나가요. 20대가 가장 많은 이유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주는 다른 어느 이쪽 지역 지방도시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대학입니다. 학생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아까 지방 소멸 말씀하셨지만 요 곡성 가면은 젊은 애들이 좀 보여요. 왜 그럴까요? 거기 대학이 자그만 게 하나 있거든요. 대학이 없는 곳에 젊은이들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진주는 이 자원을 엄청 갖고 있으면서 이 자원들을 문화 생태계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아직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내비게이션 방문지를 보면은 주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잖아요. 음식을 많이 오죠. 그리고 특히 진주에는 쇼핑을 하러도 많이 옵니다. 이것도 다른 지역하고 약간의 도시 관광의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화 관광 쪽으로 가면 아주 낮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엔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게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문화 예술 이걸 활동하고 그 힘들었던 분의 힘을 실어주려면 야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 그건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문객 수치로 이래 봤을 때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도는 3월 그리고 10월 두 번째가 왜 그럴까요? 3월에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진주였고요. 특히 개학 시절 대학생들 입학 이러다 보니까 많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물론 유등축제입니다. 우리 축제 기간에 그랬고 2020년에 보면은요 확 떨어지면서 1월 달에 가장 많이 와요. 왜요? 코로나도 고향 방문은 못 막았습니다. 1월에 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에 보면 역시 1월에 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9월 좀 역시 추석 때 있어 많이 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 우리를 알려주고 우리를 응원해 줄 사람들이 누굴까요? 고향인들입니다. 이 고향을 찾는 분들에게 추석
설 연휴 때 우리의 전통 문화 이걸 가지고 이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열어줘야 돼요. 관광은요, 관광객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주민을 즐겁게 했던 그런 관광적 요소가 내 지역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외부인을 찾아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읍면 단위, 옛날에 뭐 달짓 태우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읍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또는 농촌 체험마을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찾아가지고 지금 진주가 갖고 있는 모든 개발 사업의 역량이 진주성을 중심으로 뺑 둘러져 있죠. 이걸 다시 옛날 진양군 차원의 시골 마을로,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 배달이라는 이런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꼭 시내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은 문화 지역 읍면 단위에서 자그마한 이벤트 이런 것들을 만들고 우리 시내에서 역량을 갖고 있는 이런 문화인들이 읍면 단위에 나가서 어르신들 앞에서 공연을 펼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읍면 단위 이벤트 공모전 같은 거를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관광 소비액을 보면은요, 여러분 관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코로나19가 깨닫게 해줬죠. 관광객이 안 오니까 지역 다 문 닫았잖아요. 이어 봤을 때 19년에 관광객이 우리 진주시에서 와가지고 소비한 게 약 3,24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355억, 그 다음에 662억, 근 2년 만에 1,000억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관광객의 소비는 어떤 겁니까? 이분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수입이죠. 이분들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만큼 빼앗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관광 경제 승수 효과에서 여기에 곱하기 3.5 하시면 됩니다. 최대. 그게 파급 효과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2019년 동안 1조 원의 파급 효과를 단순 계산으로 보면 1년에 관광객이 진주 지역에서 소비를 해주는 것들이 그런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는 계속해서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상위 계획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상위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 지역 문화진흥 시행계획, 문광부, 이 문화 쪽에서는, 문화관광 쪽에서는 이미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협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농식품부 장관, 농촌관광,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관광. 근데 전부 관광, 아까 우리 정대일 교수님 말씀을, 지금 시대는 관광과의 융복합 시대입니다. 어떤 도시든 그 관광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협력해서 가고 있는데 막상 지방행정으로 들어가면 자기 거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관광객이 와요. 진주의 농촌 관광지를 찾고 싶습니다. 인터넷 많아서 어디든지 많은데. 그런데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어서 전화를 합니다. 어느 부서로 전화할까요? 문화관광과로 전화합니다. 맞죠? 근데 그 부서는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실정이죠. 그래서 관광 분야만큼은 각 지역 요소, 각 부서별로 들어있는 행정 같은 거를 모아놓고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죠?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시로 어느 부서에서는 이런 관광 사업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을 여기다 뭘로 접목시켜야지? 이런 분석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타 여러분 좀 참고하죠. 그러면 현 정부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문화관광 큰 변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 키워드를 보면 관광혁신, 그리고 일상형 관광, 멀리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변화에는 가까이 있는 이런 곳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지역 특화. 우리 진주 지역의 문화예술에 특화하면 역시 뭐 지금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교방문화 아닙니까? 진주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그런 거예요. 물론 다른 데도 있어요. 교방하면 기생을 먼저 떠올리겠습니다만은 전국 어디 가나
기생을 찬양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례들을 이렇게 쭉 보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문화가 굉장하고, 우리 진주시의 문화 창의도시를 만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의 스승이 전부 기생이었어요. 우리는 결코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바로 그 부분이죠. 남자들 반성해야 돼요. 나라 뺏기니까 그랬고, 그래서 여성들 힘들게 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전 세계 어디든지 있는 일입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기생들은 외국의 그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교육받은 자였고 나름대로 직업인으로서 활동을 했고 그랬어요. 뭐 이거는 그 시간이 아니라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런 지역에 특화된 걸 제대로 해서 만들어서 이걸 예술로 창조해서 창의적으로 보여줬을 때 각광을 받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야외 무대 활용 저거 많이 하세요.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야외 무대를 계속 개방하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지역에 연습하는 동네 분들 무대 위에 올려서 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저런 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예, 앞으로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죠. 2028년 1년 당겨져서 2027년 KTX 이제 오픈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입니다. 그러면 KTX는 어디까지 가요? 거제까지 갑니다. 서울 사람은 기차 탑니다. 진주 올까요? 거제 갈까요? 통영 갈까요? 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진주에 내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라도 준비하고, 그 역 하나로 얘기해서 지금 일본의 그 도시락 있잖아요. 에끼벤. 에끼가 뭡니까? 역이죠? 벤토죠? 일본은 이미 에끼벤이라는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도시락 만들어서 열차에 파는 이런 것들. 진주는요, 저게 뚫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경전선 이거 하고 완전히 십자형의 철도, 진짜 남부 지역에 우리가 얘기하는 중심권의 교통을 갖고 있고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접근성의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 타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걸 우리가 활용 못하면, 예, 진주 바보입니다. 이걸 연구하고 그걸 해서, 그래서 문화재단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야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찾아내서 하고 싶은 사업, 이런 것들을 진짜 돈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재단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죠. 제2남강 프로젝트 제2 생태로드를, 지금 진양호 쪽에만 생태로드 되어 있는데, 제가 진주 지역 전역을 뚫리면서 다녀보면서, 아까 지수 말씀하셨지만 지수 지역이 지금 백사장에 지금 그렇게 아름다워요. 천년 고도의 진주하지만 천년 고도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곳들입니다. 대곡 강 옆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소리들이 그냥 지나갔던 발자국들이 그냥 있습니다. 과거에 이쪽에는 사람들이 와서 모래찜질을 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런 거를 자연적으로 그대로 두면서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아까 문화기업의 도시 지수 승산마을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만 받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지역에서 뭔가 느끼게끔 만들어주고 그렇게 보내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저기 대곡면 난강 쪽에 발자국이고요. 그래서 또 이제 같은 이제 의견인데, 제가 이 지수 승산마을을 쭉 조사하면서, 야, 제가 느낀 거는 그것입니다. 여기에 허준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구나. 우리 기업가의 뿌리는 바로 저분이었구나.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허준 선생의 자제분 허만정, 이분의 자제분 허왕구 선생님, 진주여고 지금 가면 있잖아요. 싹 다 해주신 분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일제강점기 일제한테 잡아먹혔냐? 못 배웠기 때문에. 사립대를 만든, 사립학교를 만든 이분들이 전부 그때 당시 왜 투자를 하면서 만들었을까요? 나름대로 창립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국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가장 큰 이유는 못 배웠기 때문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제를 털어서 대학을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주자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에 대한 홍보 전략인데 저는 그리 주장합니다. 진주에 내리게 하려면, 진주에 오게 하려면 목적형 관광객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왜냐? 진주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제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수학여행. 진주는 수학여행의 보고입니다. 근데 단체 관광객을 재울 수가 있는 거 없었죠. 근데 지금은 다행입니다. 뭐가요? 옛날처럼 한 학교가 단체로 다니는 게 없어지고 학급별로 다니는 수학여행이 지금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단위 그룹은 진주가 얼마든지 유치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공군교육사령부, 우리에게 엄청난 역할을 해주는 곳입니다. 저게 면회 오는 사람, 입대하는 사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대학, 그리고 우리 진주 산업의 공기업에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우리 저 박철범 지사장님도 진주 와서 계시지만 주말 부부 하고 계시죠. 그 여기 오면은 한 번씩 친지 가족 사모님 내려오시라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진주 구경 쑥 한 몇 번 하고 나면 없어요. 이걸 갔던 분이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은 과연 뭘까? 연구 대상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광 시대를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요 16억 9천만, 그 17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한번 오기면 힘들어요. 태국서 올라 그래도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근데 가까워 1시간 2시간대로 다 올 수 있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가 좀 이렇지만 이 관계 이전에 부산 쪽으로 러시아 관광객이 엄청 많이 왔어요. 특히 의료 관광객 이런 사람들. 한 가족이 오면 1,500만 원씩 쓰고 갔습니다. 진주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지금 주로 있죠. 좀 안타까움이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진주에 있는 왜 해외에 홍보 활동 많이 나갑니다. 근데 우리 문화재단 차원에서 진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SNS 활성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 유학자 중에 누굴까? 이걸 찾아서 이분들의 이제는 한국말 다 잘합니다. 심지어 우리 경상도 사투리까지 다 해요. 심지어 여기 우리 학생들 옛날 학생들 중에 터키 애들도 있었죠. 지금 보니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더라고요. 이 학생들을 데리고 저는 뭘 했었냐면은 지역에 가서 먹고 재워주고 단 조건이 있었어요. 한 학생당 자기 나라의 우리 이쪽 지역을 20명 이상 SNS로 날려줘라. 우리가 찾아가서 외국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은 뭡니까? 직접 경험해보고 느낀 것을 전달해야죠. 그래서 관광지는 구전에 의해서 관광객이 오고 가고 성패를 좌우했죠. 근데 지금의 그 구전은 누가 해요? 전화기가 하잖아요. SNS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이 마이스 이게 뭐냐? 이게 국제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그리고 이그지비션 전시 박람회 이걸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진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포상관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맥이라는 게 어디서 이제 인천에서 들어왔죠? 한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이 한 대기업이 2만 명을 갖다가 인천에 와서 치맥 파티 열어줬잖아요. 그게 인센티브예요. 그게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진주가 갖고 있는 우리 경상남도가 갖고 있는 외국 수출 기업, 우리 수출 기업들이 나가 있는 거기서 열심히 우리 상품을 팔아준 종사원들의 포상, 그걸 어디로 가게 하느냐? 바로 우리 지역으로 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조금만 협력하면 다 되는 분야예요. 그리고 남북 돌아가신 예술가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얻은 아이디어였었는데, 아이고 교수님, 제가 북한에 갔더니 진주에서 왔다니까 모르는데 농계하니까 그 동네에서 왔냐고. 그건 뭘까요?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방 문화를 가지고 남북에 이걸 쭉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저기에 공통적인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주에만 우리 농계 사당이 있는 줄 알았더니 북한에는 개월향 사당이 있어요. 물론 임진왜란 때 외정을 죽이는데 한몫을 하신 분이죠. 물론 기생이었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관광을 여러분들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라고만 얘기하시지만 관광은요, 특히 문화관광은요,
투어리즘이 패스포드 투 피스입니다. 관광은 평화로 향한 여권이에요. 독일이 어떻게 통일이 됐겠습니까? 서독에서 동독 관광객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오고 싶었고 진즉 문화의 교류와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철의 장막이 무너졌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래야 됩니다. 진정한 통일은 저변 확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쟤네들은 맥주를 깡통맥주, 철통맥주라고 부르고 우리는 캔맥주라고 부르는데 용어 자체가 다른데 통일되면 어떡합니까? 혼란만 오죠. 서로 왕래하고 계속 보여주고 느끼고, 아 그래 우리는 한민족이야, 이렇게 됐을 때 통일이 되면 그게말로 진정한 통일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지역사회 이제 통합도 제대로 안 되는 남북 통일을 왜 해요? 지금 하면 저는 그렇게 큰일 납니다. 시간을 두고 자꾸 우리가 금강산 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처음 갔을 때 걔네들이 아무것도 주는 것도 안 받았죠. 말쯤에 가니까 우리 앞에서 노래하고 같이 손잡고 얘기도 했어요. 그만큼 바뀐 거예요. 이걸 바꿔주는 게 뭐냐? 문화교류의 관광인 겁니다. 그러면 남북하고 특히 평양하고 항상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우리가 평양하고 진주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교류하려고 했던 적 물론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뭐냐 하면은 이 문화관광의 요즘 이게 고전적인 겁니다. 문화관광은. 그리고 무거워요. 관광객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딱 거기에 있는 매니아들은 소 단위밖에 아니에요. 이걸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현재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 문화관광과 접목시키면서 결국 이것도 하나의 상품화 시켜 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상품에는 우리가 흔히 제조업에서 말하는 포피에스가 있어요. 상품을 만들고 거기에 뭐가 붙어야죠? 가격이 붙어야 돼요. 또 뭘 해야 되죠? 그 시장을 개척을 해야 돼요. 물건을 만들고 가격을 붙이고 시장에 내다 놓으면 뭐합니까? 판촉 활동을 벌여야죠. 그런데 관광은 여기에 또 더 붙습니다. 네 가지가. 그게 마지막 P가 뭐냐면 people, 사람이에요. 이게 일반 제조업하고 좀 많은 차이점이죠. 이 people 속에는 우리 지역 주민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녀온 관광객들한테 야 진주 가니까 이분이 진짜 잘해주더라. 다시 한번 우리 거기 가자. 여러분도 다른 데 찾을 때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못 모르고 와봤는데 서운함을 느끼면 다시 거기 가자. 절대 가지 마라. 막습니다. 한 사람이 다녀간 관광객이 버스 한 대 몰고 와요. 그러한 했을 때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이러한 거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했을 때 우리가 저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 분야를 잘 연구하시면서 지역예술단체와 그리고 관광 분야를 접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쭉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실 관광 분야가 많이 없어요. 예, 문화, 관광, 재단 하지만 거의 문화예술적으로 다 치우쳐 있고 관광은 축제 하나 달랑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아까 앞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예술을 이런 데서 찾아다니는 관광. 그러고 보니까 문화관광재단이 관광이 약할 수밖에 없죠. 단지 축제밖에 없고. 그렇지만은 어차피 관광이라고 붙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미처 찾아내지 못한 이런 거를 지역 주민들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찾아내서 걸러내 가지고 다시 정책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처음 영어로 적으니까 남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저도 젊은 애들 것처럼 저걸 자꾸 하는데 안 써요. 웰컴 투가 아니라 웰컴 뭐죠? 관광이라는 게 뭐예요? 재방문객 아닙니까? 왔던 사람이 다시 한번 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웰컴 또 진주라는 거죠. 이거 드리겠습니다. 특허. 과장님 쓰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